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69번째. 오늘은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잃으신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 초 있었던 상담입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올해 아주 좋은 조건으로 투자건이 있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운기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온 그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운기가 상당히 큰 손재수가 있고 큰 사기수도 있는 운기이니 투자에는 매우 불리한 운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께서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이 되시더니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제 사주의 어머니 덕은 어떤가요? 제가 유명한 곳 몇 군데서 상담을 했는데 제 사주에 용신이 불기운인 인성이라 어머니 덕이 아주 좋은 사주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앞에 상담에서 투자에 대한 불리한 말을 해서 저를 테스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용신이 어머니 성인 인성인 불이라 어머니 덕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불이 다 꺼졌는데 어떻게 용신이 되고 또 어떻게 덕을 본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 사주는 어머니 덕이 없는 사주입니다. 본인이 혹시 9살 때 어머니가 병고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9살 때 어머니 병고가 큰 운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런 것도 사주에 나오나 봅니다. 정말로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올해 투자 안하고 지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거는 저를 테스트한 게 맞네요.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이길래 어머니 덕이었고 2019년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죠. 을묘년, 임오월, 기해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을묘년생이시면 1975년생이시죠. 2019년 올해 45이 되는 남자분입니다. 자, 이분이 상담하셔서 2019년 올해 기해년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물어봐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실망을 하시고 저를 테스트를 했죠. 어머니 덕이 어떠냐. 본인은 어머니 덕이 좋다고 들었다고 저는 어머니 덕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렇게 제가 풀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인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 팔자에는 전혀 없네요. 지장간 오화안의 기토, 시지 오화안의 기토, 그 다음에 일지 해수안의 무토, 지장간에만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인성인 불은 월지의 오화, 시지의 오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이라고는 오화, 월지의 오화, 시지의 오화, 작은 촛불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만 있고요. 그러면 내편이 너무 힘이 약하죠. 그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내가 생겨준 오행, 재성, 내가 극한 오행,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한 오행. 요 세 가지가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겨준 오행이니까 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 연지에, 을목, 묘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해중에 간목이 함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편의 힘이 상당하죠. 을목, 묘목, 작은 나무, 임수, 해수, 큰 물, 그 다음에 경금, 큰새. 특히 재성의 힘, 큰 물, 임수와 해수가 상당히 힘이 강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내 편이라고는 오와 조그마한 촛불밖에 없어서 사주가 약해졌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내 편 오화가 있죠. 어떤가요? 위에 임수와 월간의 임수와 일지의 해수가 합쳐져서 큰 물을 형성했네요. 원래 큰 물이지만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더 큰 물이 형성됐네요. 이게 쏟아지면 월지에 있는 오화는 거의 사망이죠. 작은 촛불 정도는 이 많은 물에 한 방에 꺼트려 버린다는 얘기죠. 시지에 있는 오화는 어떤가요? 이 해수가 임수하고 합쳐져서 특히나 금생수까지 받은 해수가 한 방이면 또 역시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오화 두 개는 거의 물에 한 방에 꺼졌네요. 그리고 을목, 묘목은 어떤가요? 목생활을 해주나요? 못 해주죠. 이 임수에 다 젖어버려가지고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봐야 연기만 나고 오히려 목생화가 아니라 목국화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 불이 꺼진 상태라 목생화도 되지도 않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유일한 내 편인 불길은 다 꺼져가지고 더욱 신약한 사주가 돼버렸네요. 사주가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사주의 병이 뭔가요? 해수 임수죠. 금생수를 받은 큰 물 두 개가 합쳐져서 상당한 물이 돼가지고 물이 이 사주를 전부 망쳐버린 병이 되겠네요. 그죠? 용신은 뭔가요? 오와 불로 잡아줘야 되나요? 작은 불로. 이 불은 다 꺼졌다고 했죠? 할 수 없이 해수 안에 있는 모토 큰 흙으로 용신을 잡지만은 용신의 힘이 하나도 없네요. 물에 잠겨서. 그러니 인생 굴곡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고 용신이 힘이 없습니다. 희신은 뭘까요? 희신은 나무가 오기에 좋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 왜? 불이 오게 되면은 큰 불 병화가 오게 되면 인병증으로 한 방에 깨지죠. 큰 불 사화가 오면 사회증으로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있지만은 목생활을 못 해줘요. 왜? 젖은 나무라. 그리고 이 나무를 생하고도 남은 큰 물들이 불이 들어오면 한 방에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병화, 사화, 큰 불도 꺼지는데 정화, 오화는 말 안 해도 한 방에 꺼진다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에 흙이 오면 어떠는가요? 흙이 오면은 이 물을 뚝방을 막으려다가 뚝방 터져버리니까 전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하고 전쟁이 돼서 아주 시끄러운 운이라 흙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가지고 이 나무가 오게 되면 물들은 나무를 생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사주에 물이 빠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서 조용히 수생목 하면서 이 나무운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사주가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서 희신은 나무가 오면 좋겠네요. 나무도 큰 나무요. 그래서 희신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분이 먼저 기해년 올해죠. 기해년은 올해 투자할 때가 있어서 투자를 하면 어떠냐는 운기를 물어봤죠. 그럴듯한 재해가 돌았다는 얘기죠. 자, 기해년 운기가 어떤가요? 위에는 흙, 작은 흙이죠. 밑에는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그러면 위에 기토는 작용력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밑에 해수, 큰 물한테 기토는 한 방에 휩쓸려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해년은 올해는 흙은 거의 작동을 안 하고 해수, 큰 물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주의 병이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죠. 이 임수, 해수, 큰 물이 있는데 또 해수가 돌아가지고 물이 쓰나미가 이루네요. 그러면 사주가 완전히 기우뚱해버리죠. 그래서 올해 운기는 이 물이 뭔가요? 재성이죠. 큰 물이 들어오면서 사주가 기우뚱한다. 큰 재물 손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내 것이 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손재수라고 큰 손재수 일어나니까 조심하라고. 이 인성 불은 꺼졌지만 또 이 해수가 들어오면서 더더욱 불을 약하게 하니 이 인성은 뭐죠? 문석, 계약, 매매수라는 얘기죠. 이게 안 좋으니까 사기수. 또 이거는 불은 인덕을 얘기하죠. 인덕이 사라지니 역시 사기수. 이런 거 문석, 계약, 매매수 이런 것도 상당히 흉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운기이기 때문에 기해년 올해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내년 경자년도 마찬가지죠.
큰 쇠가 들어오면서 금생수를 해버리고 물기운이 들어오고, 그다음 신축년도 마찬가지 좋을 일이 없죠. 이런 운기라 말렸던 얘기죠. 자, 그걸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아마 저를 테스트했죠. 맞게 봤는지 안 봤는지. 부모 덕이 어머니 덕을 물어봤죠. 어머니 덕은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어머니 덕이 있느냐? 명백한 테스트죠. 예. 다른 데서 봤더니 오화가 용신이라, 오화가 이게 인성이죠. 인성이라, 인성이 용신이라 어머니 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죠. 저는 없다고 그랬죠. 오화가 용신 아니죠. 불이 다 꺼졌는데 무슨 용신이에요. 이 중에 무토가 용신이고 이 불은 다 꺼져 있어가지고 어머니 덕이 없는 사주팔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해수, 임수, 큰 물에 의해서 이 작은 촛불은 다 소멸돼 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머니 덕이, 어머니가 본인을 돕고는 싶지만은 힘이 하나도 없는 영국이라 어머니 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해년에 있다 9살 때를 찍어드렸다는 얘기예요. 9살 때가 바로 언제냐면 개해년입니다. 개해년. 83년도죠. 1983년도 이때가 9살인데요. 이때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사주에 들어오게 되니 이 오화를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이 사화 불이 그나마 조금 작동을 해준가 했더니 이 불이 사회층으로도 꺼트려져 버리고, 그래서 개해년에 이 큰 물이 들어오면서 이 약한 불을 갖다 더 꺼트려 가지고 어머니에게 상당히 병고가 있을 그런 운기를 찝어드렸더니 아니나 그때 9살 때 병고로 인해서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말씀드려서 이분이 믿고 이제는 올해 2019년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가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이 이 불이 다 꺼져서 어머니 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